안녕하세요. 은혜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생기부를 채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문의가 들어와서 영상을 통해서 대략적인 로드맵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과도한 선행을 통해서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수학을 가르쳤던 입장에서 과도한 선행이,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친구들이 미적분을 풀고 있고 라는 그런 식의 선행이 옳은가? 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빨리 나가고 하면 문제 푸는 시간도 줄어들고 굉장히 좋기는 하겠지만 그 과도한 선행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번아웃 현상이라든지 중학교 친구들이 가장 문제가 중학교 때 엄청난 학습량을 해놓고서는 막상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를 봤을 때 본인이 생각했던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느끼는 좌절감이 굉장히 커서 그 좌절감으로 인해서 공부가 싫어지거나 번아웃 현상이 굉장히 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는 본인이 원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과도하게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선행을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수학을 가르쳤던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는 의대를 갔던 친구들 혹은 좋은 데를 갔던 친구들이 주로 선행이 그렇게 급격하게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선행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서 개인적인 편견에 의해서 그럴지는 몰라도 1년 정도의 선행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3년 이상의 빠른 선행이 과연 이 친구들이 그 많은 내용들에 정확하게 수학의 논리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에 물론 학생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이해하는 친구들이라면 그 정도의 영재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물론 상관이 없지만 과도하게 이제 푸시해서 학원의 스케줄에 맞춰서 선행을 하는 것은 그다지 올라 보이지 않고 중학교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문해력을 늘리는 것이 수학 선행을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며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어느 레벨에 이상 가면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국어가 문제인가 봐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문해력이 좋았던 친구들, 특히 이제 제가 정말 공부 잘 안 하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연세대학교를 갔었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하지 않고 국어 모의 세트를 1년에 두세 번 풀어보는 친구인데도 수능 가서 1등급을 찍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지? 수학도 굉장히 잘했던 친구지만 어떻게 이렇게 가성비가 좋을 수 있지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제가 초등학교 때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책을 많이 읽어갖고 그때 거의 한 10,000권 이상의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친구가 이제 저희 제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글도 잘 썼지만 어떠한 문제를 풀 때 그 논리성이 이해가 가면 딱 문제를 바로 풀었던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그때 딱 느꼈던 게 문해력을 키우는 것이 수학 선행보다 혹은 선행학습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학 선행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의대 입시에 맞춰서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학부모님이시라면 우리 아이의 문해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길다란 텍스터를 읽고서는 이 친구가 그 논리성에 대한 논리 구조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친구라면 문해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고 이 친구는 수학 선행을 시켰을 때도 머릿속으로 수학에 대한 구조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문제를 재미나게 풀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을 가진 친구여서 진도를 많이 빼면서 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라면 과도한 수학 선행이 자칫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아는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감을 맛보았을 때 매우 극도로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 공부에 대한 조절은 필요한 것 같고 예비 고1 친구들이 의대를 가고 싶거나 의학교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일단 본인이 지원한 학교가 배정을 딱 받게 되면 혹은 이제 그 학교를 지원해서 갈 학교가 명확해진다면 그 학교의 기출문제에 수학이랑 과학 혹은 영어 문제를 풀면서 이 학교의 문제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친구들 중에서 수능식 유형에 익숙해진 친구들이 내신용 문제를 풀었을 때 실수로 인해서 점수가 좀 떨어지거나 이런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문제 스타일들을 빠르게 캐치를 하고 습득을 해서 2월 달에 있을 땐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의 문제 스타일에 맞게 내가 어떠한 공부 계획을 갖고 있고 언제부터 시험 대비를 들어가야 되며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이제 생기부를 어떻게 구조를 짜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제 의대랑 약대 혹은 한의대, 치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1학년 때부터 의학 계열에 대해서 많이 언급될 필요는 없으며 저는 생명에 대한 혹은 화학에 대한 기초 과학에 대한 재미난 흥미있는 사실들을 심화 탐구하는 내용들을 넣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보건에 대한 혹은 보건 평등에 대한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인문학적인 시선의 이야기들을 생기부에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벌써부터 생기부의 치료법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대에서도 대학에서 생기부에 의대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학문적인 융합학습을 통해서 사고력을 넓혀나가는 그 과정에 보기 때문에 1학년 생기부는 생명과 과학에 대한 깊숙한 탐구 내용들이 생기부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책 중에 게놈 오디세이라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에 대한 다양한 책들이 있으니 그런 책들을 미리 놓고서는 내 생기부에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미리 로드맵을 짜보는 것도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 고2 친구들은 성적이 일정 극초가 나왔고 본인이 의대인지 약대인지 치대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라인들이 서져 있다면 이제 생기부에는 내가 어떠한 의사가 되고 싶은지 그것을 너무 인성면을 강조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요러요러한 치료법에 해당하는 기술은 이러이러한 원리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원리는 교과의 내용의 어떤 부분들이 참고된 내용들이다라는 식의 심화된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나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논문들이나 혹은 관련 책들을 미리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자료들을 찾아서 내 생기부 어느 구석에 이런 내용들을 넣겠다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잡아놓는 것이 중요하고 일반고인 경우에는 자사고만큼의 특별한 실험이나 심화 탐구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가설을 설정해서 한 3개월, 4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심화 탐구 주제와 실험 계획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학교에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이나 혹은 개인 과제 연구나 혹은 생명과학 과제 연구 같은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탐구해서 나의 메인 킬러 주제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때 생명에 대한 연구보다는 생명과 물리를 융합시킨 내용, 생명과 화학을 융합시킨 내용, 화학과 물리를 융합시킨 내용, 생명과 IT에 대한 융합적인 내용 등 하나의 단일한 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융합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애들이 화학이든 생명이든 늘 연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혈액형, 그 다음에 키트 사용하는 실험 과제들, 그리고 적정 실험,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들을 생기부에 가득가득 써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고 어떠한 가설을 통해서 그 가설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실험 탐구 계획을 작성해 놓는 것도 꽤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고와 자사고는 생기부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일반고인 친구들은 실험 기구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기구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실험에 대한 데이터를 정밀하게 낼 것인지에 대한 연구의 흔적들이 남아있으면 좋고 자사고인 친구들은 정밀한 실험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시각화하고 그 시각화된 것으로 어떠한 해석을 해낼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예비 고3인 친구들이 약대 경우에는 입결 컷이 매년 올라가는 경향성을 갖고 있어서 교과만 준비하거나
혹은 수능 최저를 준비하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올해 입시도 만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대를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섞어 쓸 수 있는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특히 1.5에서 1.7인 친구들은 선택할 수 있는 약대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특히 종합이 아닌 교과만을 생각했던 친구들에게는 그 선택권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종합을 쓸 때 지거국의 학교, 지방대 학교들 같은 약대는 생기부에 기술된 내용보다는 이 아이가 수학 점수와 화학이랑 생물 점수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따져보고 있기 때문에 성적의 구조가 괜찮다면 후에 종합전형을 쓸 수 있을 정도의 3학년 생기부들을 만들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교과 전형의 성적이 안정된 점수를 갖고 있는 친구라면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3학년 성적이 떨어졌을 때 혹은 일단은 교과보단 종합전형의 입결이 조금 낮은 편이니까 내가 종합전형을 쓸 수 있는 플랜 B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나는 교과만 써야지라고 했을 때 타이트한 수능 최저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약대 입결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되게 썼다라고 해도 탈락의 가능성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함께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